만약 당신이 3일 후에 대지진이 온다는 걸 정확히 안다면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35살이고 홋카이도 대학 지진연구소에서 교환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원래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지진학을 전공했는데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에요. 삿포로는 벌써 눈이 무릎까지 쌓였고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연구소로 향했어요. 연구소 지하 2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3개월간 홋카이도 동남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데이터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평범한 지진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5월 26일 규모 5.3, 5월 31일 규모 6.1, 6월 2일 규모 6.3, 그리고 6월 19일 규모 6.1. 모든 지진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발생했어요. 북위 41.9도, 동경 143.7도. 이 좌표는 제가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진은 본진 주변에 흩어져서 발생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 지진들은 마치 누군가 정확히 같은 지점을 계속 때리는 것처럼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개발한 지진 예측 모델에 이 데이터들을 입력해 봤습니다. 이 모델은 지진파의 패턴과 지각 변동을 분석해서 향후 지진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서울에서 3년간 연구해서 만든 저만의 시스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10분 정도 걸렸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향후 7일 이내에 같은 지역에서 규모 9.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5%라고 나온 거예요. 처음엔 제 모델에 오류가 있나 싶어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확률이 87%로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규모 9.0이면 관동대지진이나 동일본대지진보다도 더 큰 지진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일어난다면 홋카이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혹독한 겨울에 이런 대지진이 발생하면 구조 작업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급히 일본인 동료 사토 유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이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지진학자입니다. 유키 박사가 제 연구실로 와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의외였어요. 민준 씨, 이 데이터는 확실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에요. 지진 예측이라는 건 워낙 불확실한 분야거든요. 저는 제 모델의 정확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중소규모 지진들을 87%의 정확도로 예측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유키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 기상청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삿포로 지방기상대의 야마다 과장과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데이터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데이터는 흥미롭습니다만 저희 기상청에서는 이런 단기 예측을 공식 발표하지 않습니다. 지진 예측의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하지만 과장님, 확률이 91%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연구원님의 모델이 검증된 바가 있나요?
일본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시스템인가요? 결국 연구소 소장 다나카 교수와의 면담에서 제 연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모델이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맞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테니까요. 공식적인 경고가 막힌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삿포로 한인회였어요. 한인회장인 박상철 씨는 20년 전에 일본으로 이민 와서 한인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마트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연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용어는 피하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어요. 박 회장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겠죠. 게다가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한인회 긴급 모임이 열렸어요. 20명 정도의 한인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점점 진지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연구소의 일본인 동료들 중에서 저와 가까운 몇 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유키 박사와 젊은 조교 사토 히로시, 그리고 평소 자주 가던 동네 음식점 사장님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또한 연구소 지하에 나만의 비상 대피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지하 3층에는 사용하지 않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물과 식량, 담요,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응급약품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어요. 12월 7일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지하 3층 제 대피소로 내려갔습니다. 제 노트북을 켜서 실시간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4시에서 5시 사이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었어요. 4시 23분경 갑자기 지진파 그래프에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작은 진동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4시 23분 47초.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어요. 하지만 곧 엄청난 흔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하 3층이었는데도 건물 전체가 심하게 요동쳤어요. 저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고 선반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정전이 되면서 순식간에 깜깜해졌습니다. 흔들림은 무려 3분간 계속되었어요. 휴대용 라디오를 켰어요. 간신히 잡힌 한 개 방송국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23분경 홋카이도 동남쪽 해역에서 규모 9.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박상철 회장님과 유키 박사로부터 온 메시지에서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위층에서 누군가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전등과 비상용품 일부를 챙기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연구소 야간 경비원인 다나카 할아버지가 계단에 콘크리트 조각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할아버지를 구한 후 2층에 있던 사사키 교수와 학생들도 구조했어요. 넘어진 선반을 옮기고 문을 열어서 의식을 잃은 학생을 업고 지하 대피소로 내려갔습니다. 오전 10시경 소방관들이 와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저희는 근처 초등학교 체육관인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서 지진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주변 단층들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제 예측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 보니 3일 후인 12월 10일에 또 다른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8%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서쪽 지역, 즉 삿포로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저는 박상철 회장님과 자위대 지휘관에게 이 정보를 알렸어요. 첫 번째 예측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삿포로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체육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서 분석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결국 재난대책본부에서는 공식적인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인의 사람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개별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제 말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삿포로 외곽의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던 중 새벽 3시경 갑자기 지진 활동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지진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모두들 일어나세요. 곧 지진이 올 것 같아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전 4시 17분.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첫 번째보다 더 강했어요. 흔들림이 4분간 계속되었고 멀리서 건물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4시 17분경 홋카이도 서쪽 해역에서 규모 9.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 예측이 또 맞았어요. 박상철 회장님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민준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끝난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자위대 헬리콥터가 저희 대피소 위를 맴돌았어요. 곧 착륙해서 군 관계자들이 내렸습니다. 김민준 연구원님이신가요? 방위청에서 긴급히 모시러 왔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연구원, 당신의 예측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2번 연속 정확한 예측을 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최신 분석 결과를 보여드렸어요. 안타깝게도 세 번째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홋카이도 중부 지역에서 5일 후인 12월 15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규모는 8.7에서 9.5 사이입니다. 총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김 연구원의 예측을 믿고 대규모 대피 작전을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홋카이도 중부와 남부 지역 주민 200만 명을 혼슈로 긴급 대피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홋카이도로 돌아가서 대피 작업을 도왔어요. 삿포로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임시 방송국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홋카이도 대학 지진연구소의 김민준입니다. 지난 2번의 지진을 예측했던 연구원이에요.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 분석에 따르면 12월 15일에 세 번째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부터 대규모 대피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대피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밤새 대피소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12월 14일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홋카이도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만약 제 예측이 틀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키 박사도 저와 함께 남기로 했어요. 12월 15일 새벽 3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욱 긴장했어요.
4시 3분. 모든 지진 활동이 멈췄어요. 이전 두 번의 지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4시 7분 43초.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강했어요. 건물이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배처럼 좌우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흔들림이 무려 5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보니 새벽 4시 7분경 홋카이도 중부에서 규모 9.4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홋카이도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 예측이 또 맞았어요. 기시다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주었어요. 김영구 원, 당신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대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쿄로 가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저에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본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진 예측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어요. 며칠 후 홋카이도로 돌아갔을 때 비록 건물들은 많이 무너졌지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키 박사와 함께 새로운 지진 예측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몇 주 후 저는 삿포로 시내를 걸어다니며 복구 상황을 살펴봤어요. 한 카페에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가 지진 예측해서 우리 가족을 구해준 분이죠?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아저씨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과학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홋카이도 연속 지진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3번의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해서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하고 빠른 지진 예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 과학의 힘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홋카이도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지진 예보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과학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